네, 장외 주식에 대해서 오늘도 제대로 공부해보고 투자의 기회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장외 주식의 대명사시죠. 한국장외주식연구소 소용주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주식이 2,600선을 회복했습니다. 네. 어찌됐건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힘들다 하지만 그래도 희망을 떠나는 것은 바로 이 장외주식 시장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이 장외주식을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장외 주식의 매력 속으로 저희 풍덩 빠져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한 주 동안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는 상장 유무가 장외 주식에 있어서는 굉장한 재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된 뉴스들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GNT 파마가 수차례 좀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감사 의견 거절이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두 번째 감사 의견 거절이 나왔습니다. GNT 파마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갖는 파괴력이 좀 있습니다. 개인주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하고 있는 회사인데 두 번씩이나 감사 거절이 나면서 시가총액 1조 원대 있던 장외주식 시총이 2,500억 도로 주저앉았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회사의 투명성, 재무적 투명성과 회사 대표의 주식의 매각까지 이어지면서 회사 대표의 주식 매각까지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은 그동안 회사 대표의 주식들이 시장에 나왔다는 건 루머처럼 들렸지만 회사 대표의 주식들이 일부 매각되면서 그 자금들이 회사로 사용됐겠죠. 그러나 이런 전반적인 모든 상황들이 GNT 파마의 감사 거절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또한 법인 인감의 사용처에 대한 불분명성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GNT 파마가 또다시 감사 의견 거절되면서 상당의 불투명성이 확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또 뭐 시도는 할 것이다라는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 넘어가면 사실 그동안 시장이 좀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뭐 미국장도 올해 들어서 고점 만듭니다. 이런 뉴스도 있었고. 근데 비상장 주식까지는 아직 그 온기가 전해지지는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 거래량이 한 95만 주로 좀 떨어진다. 키워치 거래량이 죽고 가장 큰 원인은 이 공모주의 대형주들이 등장하면서 이 공모주 자금으로 시장에 자금들이 유입되면서 증시 특히 장외주식 시장이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인 한 주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거래가 조금은 활발하지 않았던 모습 속에서도 또 빛나는 기업들은 있을 터이니 계속해서 추적해보면 좋겠네요. 다음 이슈입니다. 큐라티스가 여러분 6월 15일 상장을 한다라고 하는데 네. 좀 주목해볼 점은 일단 청약 경쟁률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 156대 1 정도로 집계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소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기본적으로 기관 수요 측에서 참패를 기록했습니다. 큐라티스가 그동안 수차 이 방송을 통해서 큐라티스를 말씀드렸지만 결정적으로 큐라티스가 기관의 수요 측에서 참패하면서 공모가 거의 반토막 났죠. 이 4,000원의 시장에 나오면서 공모가가 싸다는 게 인식이 확산되면서 개인들이 156대 1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여전히 시장에 못 미치는 자금을 확보했다. 기본적으로 본 공모주를 통해서 한 280억 정도의 자금을 확보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큐라티스가. 기본적으로 140억의 자금을 확보했지만 기본적으로 이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은 결핵 백신입니다. 이 결핵 백신이 2025년도에 상용화를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자금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이 자금 140억 자금보다는 더 많은 2배 정도의 자금이 필요한 상태에서 정말 2025년도에 결핵 백신이 나올 수 있을까? 상용화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들고요. 두 번째로 연구개발비의 공모금에 절실한 상황인 상태에서 이렇게 낮은 공모가가 결정됐기 때문에 아마 차후 연구개발에 의해서 추가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핵 백신에 기본적인 성과가 없이 올해 한 거의 5년, 6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기관들부터 소외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회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결핵 백신의 상용화입니다. 아마 전 세계 최초의 성인용 결핵 백신이 나온다면 이 회사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공모주 시장이 안 좋았지만 상장되고 난 이후에 좋은 주식들이 많습니다. 그 한 애로 이 큐라티스 상장되면 오랫동안
홀딩할 필요가 있는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하, 장기적으로도 쭉 한번 지켜볼 만한 종목으로서 큐라티스 6월 15일 상장 앞두고 있다라는 점 챙겨보겠습니다. 사실 기관 수요 예측이 좀 별로였다, 아니면 청약 경쟁률이 별로였다라고 해도 최근 반전의 움직임을 써내려가고 있는 기업들이 분명 있습니다. 요즘 그렇죠. 루닛, 뷰노 엄청 나거든요. 근데 상장 후 주가 완전히 반전시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회사 가치만 좋다면, 미래적 가치만 좋다고 생각한다면 홀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누닛이 한때는 2만 원까지 밀렸던 주식입니다. 이 주식이 지금 1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사실이고요. 기본적으로 스윗박스도 공모주 시장에서 예매를 받았지만 상장 후에 뒷심을 발휘하고 있고, 오브젯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공모주 시장이 나빴지만 시장이 지나가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개인들에게 가장 많이 사랑하는 주식이 되면서 최고가 경신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공모가가 너무 낮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다. 회사의 가치적, 존재적 가치를 살펴보고 그 회사의 가치가 정말 좋다면 홀딩할 필요가 있다. 다시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역시나 미래적 가치만 충분히 확신이 있다면 주가가 빠졌을 때가 오히려 기회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 투자의 눈 얻어갈 수 있겠다라는 것을 여러 사례를 통해서, 특히 루닛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요, 여러분 이제 진짜 요즘 투자 거래가 활발할까라고 보기 위해서는 코넥스 쪽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마중물 펀드를 이제 처음으로 집행했다. 그렇습니다. 마중물 펀드가 한 1,000억 정도로 조성을 했습니다. 1,000억 정도 조성된 이번에 처음으로 비상당 스타트업 기업에 5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자금들이 모집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좋은 기업에 투자해서 장기적 성장성을 이어간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코넥스 시장에 우량한 종목들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우량한 종목들 위주로 코넥스 쪽에 있어서도 좀 챙겨보는 부분들 언급 주셨고요. 네. 자, 이어서 11번가 이슈로 좀 떠나보겠습니다. 사실 요즘 유통기업들이 조용조용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상장을 한 3개월 정도 앞둔 상황인데, 아유, 어떡하죠? 손실이. 네, 그렇죠. 상당 시기가 지금 눈앞에 와 있습니다. 거의 3개월 앞두고 있는데 영업 손실이 318억. 매출액은 늘었지만 반대로 또 영업 손실도 이렇게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과연 11번가가 올해 상장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라리 올해 매출액과 영업 손실을 줄이고 매출액은 늘리면서 영업 손실을 줄이면서 차라리 내년 상반기에 상장하는 모습이 훨씬 더 좋은 구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상장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장에는 조금은 신중한 부분들 11번가에서 좀 그려지고 있네요. 자, 중국 바이오 업체들에 대한 소식인데요. 현대바이오, 그리고 저희가 언급드렸던 바 있는 기업이죠. M20 방문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예, 그래서 요즘 한중각이 좀 경색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경색돼 있는 와중에도 이렇게 좋은 기업들이는 이 중국의 기업들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바이오 및 M20가 요즘 좋은 뉴스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M20 같은 경우는 미국의 FTA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자본금이 13억 9천짜리 상당히 작은 스타트업 기업이 기본적으로 미국의 FTA 승인을 받았고 또 두 번째로 성장판 자극에 대한 특허까지 확보하면서 키를 크고 싶어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많이 있죠. 이 아이들이 전체 인구의 우리가 기본적으로 5세에서 17세 사이를 성장판을 움직이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시기 한 600만 명 정도 되는 600만 명의 10%가 이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M20가 갖고 있는 성장판 자극 특허를 이용한 아이들의 키 크는 이 제품이 나온다면 또 다른 바디 프렌드, 또 다른 세라즘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 중국과 한국의 관계가 좀 얼어붙은 상황에서도 이런 관계가 나오고 있다? 그 회사가 어디지? 이런 식으로서 이제 뉴스 활용해도 괜찮겠구나 판단됩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갈게요. 사실 요즘 IPO 시장의 이 신규 상장주들의 성적표가요. 훌륭합니다. 오늘 마녀공장이 상장한 날인데 결국엔 상한가를 또 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하반기 IPO 시장 또 어떤 대어가 있나 봤더니 역시 또 많이
대기 중이라고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동안 눈치만 봤던 대우주들이 드디어 공모주 시장이 살아나면서 상장의 깃발을 꽂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앞두고 있는 두산 로봇이죠. 기본적으로 두산 로보틱스가 현재 기본적으로 기업 가치가 1조 원이 넘는 이 공모주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서울보증보험이라든가 파투, SK 에코프렌트, LG CNS 이런 대형주 주식들이 시장이 공모주 시장이 살아난 것을 보이면서 바로 올 하반기에 공모주 시장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모주 시장을 조금 더 진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리스트업 해두는 습관 들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또 어떤 대여급 IPO 노리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지, 어떤 하반기에는 신규 상장주들이 대기 중인지 기록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세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좀 거래는 좀 줄었지만 그래도 변동성을 어떻게 또 보였는지는 체크해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장은 잠잠해 있지만 가격은 변동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누차 LG CNS의 고평가를 지적을 했습니다. 역시 57,000원대로 서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SI 업체인 삼성 SDS와 비교했을 때도 이 가격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높아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 관점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나무가 가상자산 시장이 요즘 좀 거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3,600만 원에 밀리면서 주식 또한 같이 밀려 내려왔습니다. 94,500원까지 내려갔고 빗썸도 8만 원까지 내려앉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빗썸 코리아는 액면가가 현재 5,000원짜리 주식이기 때문에 이 두나무와 빗썸을 비교했을 때 빗썸 코리아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두나무와 빗썸은 가상자산 시장이 살아났을 때 이 주식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 시장과 연동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VR 스튜디오가 연속 밀리고 있습니다. 5,600원까지 나왔고요. EVR 스튜디오의 발목을 상대 바로 매출액입니다. 매출액 부분을 성장하지 못할 때에는 이 가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EVR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이 가격에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주 거래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시장성에서 기본적으로 EVR 스튜디오는 이 가격의 주식을 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EVR 스튜디오가 상장 또다시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새로운 팔로와 새로운 매출액 증가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바 리퍼블릭 가죠. 비바 리퍼블릭 36,500원 가격이 변동 없었고요. 야놀자가 좀 올랐습니다. 요즘 야놀자가 신사 플랫폼으로서 여행 플랫폼으로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으면서 거의 5만 원대에 근접해 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 7월 달, 8월 달 여행 수요가 는다면 이 주식 또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K뱅크 9,000원대입니다. 그래도 상당히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인터넷 뱅킹 관련주에서 유일하게 지금 비상장으로 남아있는 이 K뱅크와 토스뱅크가 있습니다. 토스뱅크보다는 K뱅크가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태에서 9,000원대는 가격을 그래도 버티고 있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보수적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현대 오일뱅크 가격 변동 없었고요. 한국증권건설도 가격 변동이 없었습니다. 컬리 다시 24,000원대로 들어왔습니다. 이커머스 시장의 중심을 잡고 있는 이 컬리가 컬리 뷰티라든가 다른 여타 사업들이 시장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확장성에 지금 발목이 좀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켓컬리가 상장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매출액과 조금 더 영업 적자를 줄이는 전략을 들어갈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내년에 상장할 수 있기 때문에 마켓컬리의 주가의 흐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24,400원이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건 사실이다. 오아시도 12,700원까지 되는 이커머스 시장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아시스도 올해 상장을 앞뒀던 종목인데 연기되면서 내년에 상장을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아시도 12,700원이면 상당히 괜찮은 가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이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성을 본다면 마켓컬리와 오아시스 이 두 종목은 반드시 알고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SK 에코프렌트도 올 하반기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이 KOTC 시장에 있는 이 종목은 상장할 가능성에 무게를 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SK에코프는 6만 8천 원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업 중에서도 유일하게 지금 상당을 올 하반기 앞두고 있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디 프렌드가 4,890원입니다. 이 4,000원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바디 프렌드의 배당금이 400원을 넘습니다. 현재 이 가격에 구입하신다면 여러분들 10%의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큐라티스도 그래도 일반 개인 청약이 쏘쏘했습니다. 기관 수요 측은 흥행에 참패했지만 이런 상태에서 현재 4,000원대인데 기본적으로 상장했을 때 6,000원대를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는 5,150원으로 한 주를 마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속에서 가격적 변동 움직였었던 종목들 특징들 한번 잘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확실히 이번 주는 거래량은 적었어도 배당이라든지 아까 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해 주셨던 포인트들 잘 짚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은 우리 이번 주에 시장 정리는 네. 이 바이오직스로 좀 참패를 겪고 바이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바이오직스들이 살아나야만이 이 장애직스 사는데 바이오 기업들이 공모주 청약에 주춤하면서 시장에 전반적으로 찬물을 끼얹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공모주 청약에 있어서 특히나 바이오 기업들에 있어서는 언제 한번 웰컴이 되는 상황이 올지 지켜보는 거 포인트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장애 주식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지금 이 시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A 시간으로 돌아올게요. 네, 여러분 다양한 궁금증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유튜브 채팅창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궁금한 점 남겨주셔도 좋고 아니면 머니투데이 방송 시청자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우리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의 장애주식 관련한 궁금증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올라온 질문부터 바로 해답 찾으러 떠나볼게요. 자, 유통되지 않는 장애주식. 그건 어디서 어떻게 매수할 수 있을까요? 저도 매수하고 싶습니다. 유통되지 않는 주식은 구입할 수가 없죠. 네. 기본적으로 회사가 상장되지 않는 회사, 유통되지 않는 주식은 상장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정 부분은 일반 개인들에게 주식이 분할되어 있어야 상장의 요건을 갖추기 때문에 유통되지 않는 주식은 상장을 가지 않기 때문에 굳이요 구입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이 안 되기 때문에 사고 판다는 그 유통 물량이 아예 안 된다라는 거죠. 체크해봤고요. 두 번째 시청자님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장외 주식도 전환사채가 있나요? 장애 주식은 우주의 주식이 아닙니다. 아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거래소 코스닥 종목과 동일한 주식 거래를 형태를 네. 이루고 있고요. 전환사채 있습니다. CB도 있고 여러 형태의 주식이 갖고 있는 모든 채권의 형태라든가 이런 형태들은 장애 주식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업이 행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방식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당연히 가능하다라고 정리해 주셨고요. 다음 질문 넘어갑니다. 장외 주식도 우회 상장 가능한 건가요? 당연하죠. 가능합니다. 네. 여러 종목들이 장애지 있던 종목들이 우회 상장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장사 기업들이 새로운 펄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장애에 있는 우량한 기업들을 매수해서 이 장애 주식 또한 함께 우회 상장을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장애 주식 우회 상장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회 상장 오케이다. 네. 풀어봤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소장님, 제가 요즘 새로운 투자에 관심이 참 많은데요. 장애 주식으로 또 단타 전략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예. 가능하지만 개인적으로 장애 주식은 저는 현재의 주식이 아니라 미래의 미래. 주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적 시장을 보는 시장이 아니라 앞으로 1년 후 또는 2년, 3년 후를 보고 투자하는 시장이 바로 이 장애 주식 시장입니다. 이 장애 주식은 저축한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타 전략은 거래소 코스닥에서는 가능하겠지만 이 장애 주식 시장에서는 권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 장애 주식은 오래 갈수록 시장에서 그 영향을 더 미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익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장 2년, 3년 전에 구입해서 홀딩했을 때 가장 큰 수익을 내는 시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3년이라는 이런 장기적인 시간을 두고 사실 저축성의 개념을 좀 많이 생각하셔서 접근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 주셨기 때문에 단타가 물론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오히려 더 좋겠다라고 코멘트 남겨주셨어요.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단타 전략 아까 살펴봤죠. 이번에는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많은 장을 공략하는 것은 어때요? 개인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권장합니다.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개인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는 종목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 장외 주식의 가장 큰 단점이 황금성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식을 매수했지만 매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 많은 종목들은 언제든지 사고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권장해주고 있고요. 이 거래량이 많은 종목들은 반드시 상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외에서도 거래량이 활발한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거래량이 활발한 기업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더 많은 Q&A 담아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강의 시간 들고 함께 해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기업을 관심 기업으로 내가 보고 있는가가 성패를 가리는 것 같아서 질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지 그 기준을 오늘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장외 주식은 정말 정부의 비대칭 시장이기 때문에 과연 어느 기업에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가에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장외 주식의 포인트를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특히 첫 번째로 기업의 오너입니다. 오너의 회사의 구성원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너의 도덕성은 상장 절차에서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을 이끄는 CEO와 회사 구성원들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만이 이 회사가 미래적 성장성이 있는 기업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상품화 가능성과 시장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시장성이 없다면 개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환영받을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인가 또는 미래적 성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기업인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술력과 연구 개발 능력 아니겠습니까? 특히 비상장 기업이 살아남는 특히 이런 스타트 기업이 살아남기 때문에 반드시 독보적인 기술력과 그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연구 개발 능력이 필수적으로 따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드시 살펴보고 투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창출하고 있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지금 시장에 상장되는 게 아니라 내년, 내후년에 상장되기 때문에 현재적 가치보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 제품이 안정적인 수익 모델인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시적 경제 관점에 접근할 필요해서 이 회사를 분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케팅 능력과 판매량 확보 및 영업력, 투자 기간에 대비해 수익률까지 따져봐야겠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기업도 10년, 20년 간다면 돈의 할인 가치가 확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2, 3년 안에 상장될 수 있는 기업을 반드시 볼 필요가 있겠고요. 마케팅 능력이 떨어지는 기업은 말 그대로 시장이 상장됐을 때 주가의 영향도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양한 마케팅 능력과 또는 투자 기간 대비해서 수익률이 좋은 기업에 투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어떤 기준으로 이제 바라봐야 할까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였는데요. 이 부분 지켜봐 주셨고 우리도 잘 챙겨보면서 앞으로 기업 볼 때 담아보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잠시 정리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다음 주에도 정말 장외 주식 관련해서는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또 풀어보는 시간, 또 여러 가지 인사이트 갖는 시간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세요. 고맙습니다.